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남겨주신 CT랑 사진은 제가 좀 살펴봤고요.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보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가 얼굴뼈 분석할 때 일반적인 수치 분석을 좀 하는데요. 이렇게 하악각 사이의 거리를 재요. 이렇게 재보면 지금 환자분이 한 93mm 정도 나오죠. 근데 대한민국 여자 평균이 95mm니까 사각턱의 좌우 폭은 좁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광대 너비도 재는데 광대 가장 넓은 부위를 이렇게 측정해보면 한 130mm 정도 측정이 되죠. 근데 여자 평균이 126mm니까 뭐 조금 크긴 하지만 많이 큰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두상 너비를 보는데 두상 가장 넓은 부분을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153mm 정도 측정이 돼요. 근데 여자 평균이 143mm니까 한 1cm 정도 두상은 크죠. 근데 전반적으로는 보면은 두상이 크고 턱은 조금 작은 역삼각형 얼굴형이고요. 그 다음에 정면에서 보는 건 얼굴 길이를 보는데 이마뼈 코뼈 만나는 점에서 요 턱 끝까지 길이를 봐요. 이렇게 보면 지금 한 113mm 정도 되죠. 근데 여자 평균이 이게 118mm예요. 다시 말하면 얼굴이 좌우로 조금 넓은데 길이로 5mm가량 짧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더 넓어 보이는 그런 얼굴형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걸 조금 세분해서 보면 이마뼈, 코뼈 만나는 점에서 코앞가시까지 보는데요. 이게 지금 49mm 정도 측정이 되거든요. 근데 여자 평균이 이게 52mm예요. 그러니까는 한 3mm 정도 중안면부는 짧고요. 그 다음에 코앞가시에서 턱 끝까지 요건 하안면부 길이를 보는 건데요. 이렇게 보면 62mm, 3mm 정도 측정이 되는데 여자 평균이 이게 66mm니까 뭐 하안면부도 한 3mm 정도 짧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하로 짧고 좌우로 약간 넓은 그런 얼굴형이기 때문에 조금 넓어 보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턱이 작기 때문에 중안면부 쪽, 광대 쪽이 조금 더 커 보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옆모습에서 보는 거는 귓볼 기준으로 저희가 귀밑각을 보는데요. 얼굴 작으면은 여자 기준으로 1cm 정도 귀밑각이 있으면 좋다고 하고 얼굴이 크면 한 1.5cm 정도 있으면 적당하다고 하는데 지금 한 2cm 정도 있으세요. 그래서 한 요 정도는 잘라줄 게 있기는 한데 뭐 이것만 보고 자르는 건 아니고요. 옆에서 봤을 때 귀밑각이 이렇게 뭐 뚜렷하게 보인다던가 이러면 자르자고 하는데 지금 환자분은 그런 모습이 없어서 귀밑각 자르는 거는 큰 효과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턱 끝에 이렇게 자를 대고 코를 기준으로 아랫입술 달랑말랑 아니면 선을 긋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턱의 전진량이 조금 부족한 무턱이죠.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코가 수술을 해서 콧대는 높아졌는데 코끝은 조금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코끝이 조금 이렇게 만약에 높아진다면 이런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 턱의 전진량은 그닥 나쁘지 않은 정도예요. 하지만 길이는 짧아서 조금은 짧은 느낌 때문에 이중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전반적으로는 이중턱의 원인은 이 길이가 짧아서 그래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보이는 턱의 그 곡선 이런 굴곡 라인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전진량도 좀 부족하고 길이도 부족하기 때문에 약간 길이를 만들어주면서 전진을 조금 시키는 이런 형태로 간다면 턱선 자체도 이런 식으로 조금 바뀌면서 이중턱도 좋아지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수술 계획을 세우시는 게 환자분한테는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45도 쪽에서 약간 정면 쪽으로 보면은 지금 여기가 튀어나오면 45도 광대가 나왔다고 하는데 뭐 그닥 나온 편은 아니죠. 그 다음에 관자놀이가 꺼져 있고 여기가 튀어나오고 여기가 꺼져 있으면 옆광대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닥 또 나온 편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옆광대가 나왔다기보다는 턱관절이 있는 이 부분이 튀어나와 있고 특히나 침샘이 조금 커서 이 부분이 좀 볼록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이 더 볼페인 게 눈에 거슬리는 정도예요. 그래서 근데 이 턱관절이랑 침샘은 손대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어서 뭐 침샘 보톡스 정도 맞는 걸로 해결하셔야 되고 역광대 수술, 광대 수술은 그닥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45도에서 이 얼굴을 각도를 보면 얼굴이 너무 평면적이에요. 물론 코 수술을 해서 콧대가 올라간 거는 있지만 사실은 이 중안면부 함몰에서는 콧대보다는 코끝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콧대를 맞추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식의 코끝이 되는 게 훨씬 더 환자분 얼굴엔 도움이 되고 이런 라인을 만든 후에 뭐 비순각이나 팔자, 그다음에 뭐 앞광대 부분 이런 데 조금 볼륨 주는 거가 오히려 좀 더 낫지 않을까. 지금은 콧대는 높아졌는데 코는 살짝 들린 느낌이어서 이게 오히려 좀 더 마이너스 요인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피부 두께도 무시할 수는 없는데요. 환자분 광대 있는 부위에서 피부 두께를 한번 측정을 해보면 지금 45도 광대에 있는 이 부위를 저희가 피부 두께를 재는데 보통 이게 여자들이 7, 8mm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한 10mm 이상 되죠. 키도 62에 45kg에서 살이 그렇게 많은 뚱뚱한 편은 아닌데 피부 두께는 꽤나 두껍고 아마 체지방률도 꽤나 높지 않을까 싶고요. 옆광대 부분도 이렇게 재보면 보통 6, 7mm 정도 되는데 지금 한 9.5mm, 10mm 가까이 되기 때문에 피부가 굉장히 두껍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슨 지방 흡입을 한다거나 지방을 줄이는 주사를 맞는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다이어트 열심히 하셔서 운동을 하셔야 돼요.
체중을 줄이라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해서 체지방률을 낮추고 근육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간다면 얼굴 살도 좀 갸름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결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중턱 때문에 어릴 적부터 너무 싫어서 부이올렛 5번 맞고 잇모드도 했는데 효과 못 봤다. 지금 이제 이중턱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인터넷 보면서 쉽게 생각하는 게 부이올렛 주사로 어떻게 이중턱 해결해 보고 싶어 하시고, 또 하나는 뭐 잇모드 이런 걸 통해서 얼굴 지방을 파괴해서 얄쌍해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원하시는데,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잇모드나 뭐 부이올렛을 받고 얼굴이 뭐 없던 턱선이 생기고 두껍던 얼굴 지방이 갸름해졌다는 분은 개인적으로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뭐 효과가 아예 없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게 눈에 보일 정도로 효과적이다라고 만족하시는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특히나 환자분처럼 턱이 작고 무턱인 분, 이런 분들한테는 이런 어떤 지방 흡입, 이중턱 지방 흡입, 뭐 이런 수술들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괜히 무슨 뭐 근육 묶기를 한답시고 턱 밑에 흉터만 만들어서 울퉁불퉁하게 만들어 놓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턱이 짧고 무턱이어서 생긴 부분을 뼈로 해결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만약에 그게 싫다 그러면 차라리 턱에 필러를 맞으시는 게 오히려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듭니다. 부위올레 때문에 속이 많이 질겨 있어서 지방 흡입도 안 된다 그러고, 턱 길이가 문제라서 한계가 있다고 쫙 안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맞는 얘기고요. 피부 처짐이 문제라면 리프팅, 피부 처짐 문제 아니고요. 피부가 두꺼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이도 젊고 피부가 두꺼우면 지금 내가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체지방률을 낮추는 운동을 시작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이걸 수술적으로 해결하겠다 그러면 턱을 크게 만드는, 턱이 길어지거나 전진되게 만드는 그런 방법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도저도 싫다 그러면은 시술보다는 차라리 턱에 필러를 맞으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턱 길이가 문제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보형물 넣을 생각은 안 하고 있다. 보형물을 안 넣는다면 필러밖엔 답이 없고요. 팔자주름 신경 쓰이는 거는 얼굴이 평평해서 그렇고, 코가 높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코끝이 높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팔자가 올라가면 원숭이 빌 나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코끝 수술이 다시 되는 게 지금은 좀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가 이렇게 살짝 휘어 보이죠? 지금 실리콘 음영을 따라가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단면에서 보면 실리콘이 약간 돌아간 느낌이 있어요. 오른쪽으로 약간 치우친 느낌이 있거든요. 지금 이 각도에서 한번 보시죠. 이 음영에서 보시면 지금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실리콘이거든요. 근데 실리콘이 가운데 있지 않고 약간 얼굴 중심이 지금 여기인데요. 여기서 약간 이렇게 오른쪽으로 틀어져 있죠. 그래서 휘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수술해 주신 선생님한테 실리콘이 좀 돌아간 것 같다 말씀하시고, 실리콘을 차라리 빼고 코끝을 올리고 내리는 거에 집중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간이 살짝 떴다 하시는 것도 단면에서 보면은 실리콘이 살짝 뜬 모습이 보이는데요. 지금 뭐 아주 얇은 실리콘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 뭐 이게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실리콘은 차라리 빼버리고 코끝을 차라리, 이게 좀 낮아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식으로 코끝을 올려주고 내려주는 게 지금 환자분한테는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시고 그 후에 팔자주름 신경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리콘 할 때 눈 사이에 맞춰 넣는다고 했는데 왜 뜰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약간 틀어져서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술해 준 선생님하고 한번 상의해 보시기 바라고요. 코 옆에 볼록하게 나와 있는 거, 이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살이기도 합니다. 지방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이걸 살을 뺀다 지방을 뺀다 하는 거는 반대고요. 볼페임의 원인이 턱 근육이냐라고 하셨는데, 지금 볼페임이 있는 거는 턱 관절이 옆으로 많이 튀어나와서 그래요. 지금 여기가 정면에서 보면은 이 턱이, 이 턱 관절이 있는 부분이 이렇게 라무스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튀어나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피부음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부분이 튀어나온 것도 보이고, 이것 때문에 여기가 꺼져 보이는 것도 한몫하고요. 그 다음에 근육 자체가 워낙에 교근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요 교근에 이렇게 단면으로 이렇게 잘라서 보면은 약간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교근이. 그러다 보니까 이쪽 부분이 이렇게 꺼져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꺼져 보이는 거는 이 부분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고, 이게 과장돼 보이는 거는 턱관절하고 여기 뒤에 있는 침샘 때문인데, 이 침샘은 약간 유전적입니다. 아마 집안에서 보시면 이 침샘이 아마 좀 있는 부모님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턱 있는데 밑쪽으로 가면은 이 침샘이 보이는데, 지금 요게 교근이거든요. 교근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침샘이 지금 이렇게 뒤에 귓볼 뒤까지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침샘이 만들어내는 음영이 꽤나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자분이 느끼시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게 침샘이고요. 여기는 턱관절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더 꺼져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하시고 침샘 보톡스 정도 생각하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요. 확실하게 예뻐진다 그러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다예요. 얼굴이 길이가 짧아요.
그러면 길이를 만들어서 이중턱을 해결하고 비율을 맞추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얼굴이 납작해요. 그러면 코를 일단 세우는데 콧대보다는 코끝에 집중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그게 해결된 다음에는 앞광대나 팔자 쪽에 꺼져 있는 부분을 해결하는 게 예뻐지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지방흡입이나 무슨 브이올렛 또는 뭐 인모드 이런 거보다는 지금 체중이 많이 나가진 않잖아요. 162에 45면은 그래도 날씬한 편인데, 이 상태에서 체중을 줄이기보다는 근육량 늘리면서 체지방률 낮추는 방향으로 노력하신다면 그래도 얼굴이 조금 더 얄쌍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상 한번 천천히 여러 번 살펴보시고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